네, 여행 가방 속 시신이 발견된 지 9일 만에 공개 수배 나흘 만에 붙잡힌 정영근. 예.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관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대범한가 자포자기인가? 피의자 정영근의 검거전 행동을 보면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 검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 체크카드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체크카드라고 하는 건 신용카드하고 틀려서 예. 신용카드 종류이지만 내가 그 돈을 집어넣고 그 잔고가 없으면 예. 그 안에 들어있는 돈만큼만 사용하는 게 체크카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체크카드가 동생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정영근이가 절도와 폭행 등 전과가 10여 번이 넘거든요. 네. 하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도주 당시의 복장, 예. 또 수염이 기르고 그다음에 마트에서 을지로가 훈련원 공원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네. 이런 점으로 봐서 자포자기 형태의 체포가 된 게 아니냐. 뭐 셀프 체포는 아니지만 자포자기 형태의 체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뭐 여력이 없다. 네. 이런 심리를 보이고 다만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그 노숙인들 원래는 2명이라고 보도가 되는데 3명과 술을 최초에 마셨거든요. 예, 예. 마시면서 막걸리를 사오고 마실 때 이 마스크를 내리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스크를 올렸을 때는 뭔가 그나마 작게나마 잡히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었다. 예. 이런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포자기 형태의 그런 체포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근데 공개 수배 4일 만에 잡혔는데 공개 수배가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서울에 있으면서 뭐 복장도 도망칠 때 복장 그대로고 지금 의문이 많이 그 남아요. 박춘봉 그 수원의 사건 때는 네. 5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었죠. 네. 근데 이번 케이스는 상당히 그 심적인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게 현상금이 걸리는 거하고 걸리지 않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는 네.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확실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예. 근데 언론에서 아무리 뭐 추가적인 범행이나 또 이런 잔혹한 범행이기 때문에 이상하면 신고해라 하지만 예. 좀 행태가 노숙 형태고 또 나이가 좀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보통 복장이라는 거 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눈길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 공개 수배의 역할이 조금 이제 무색해진 셈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공개 수배라고 하는 때는 건 전혀 뭐 네. 영원입니까? 그렇죠. 신고해도? 이제 신고는 많이 들어왔지만 네. 근데 이제 공개 수배라는 건 객관적으로 신고 의식도 있지만은 예. 범인 당사자에게 느끼게 하는 굉장히 큰 심리적 위축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검거되는 사례. 그러니까 네. 조급한 마음에 뭐 이동 경로를 뭐 빨리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네. 지인들에게 정말 친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하지만 결국 그 지인들은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범인 은닉 도피를 처벌받는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공개 수배가 검거를 단축시킨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검거 당시에 이제 정영근의 소지품을 보면은 뭐 휴대전화, 지갑,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200만 원, 네, 200원입니다. 200원이라고 하는데 지갑도 사실 이거 빈 지갑이겠죠? 네, 거의 빈 지갑이죠. 인천에서 서울까지도 걸어서 다닐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체크카드를 썼는지 본인은 지금 걸어서 다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걸로 주로 뭐 네.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왜냐하면 동선이라든가 CCTV를 확인하고 보면, 예. 이런 케이스는 사후에 그 동일한 사건이 났을 때 도주 경로를 확인해야 또 추가적인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수사를 할 것이고 네. 오후에 이제 그 범행 동기 지금 가장 큰 목적 또 관심사가 국민들이나 시청자의 목적이 동기부여거든요. 예. 도대체 왜 살해를 그렇죠. 했나? 그래서 최초에 채권 채무 관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 요즘 그 노인을 향한 성폭행 부분이 뭐 신고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언론에 보도 안 된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 해서 치정 관련도 있지만 노인 성폭행 관련도 지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그 수사를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얘기를 바로 주제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범행 동기 오리무중. 범행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도 이제 좀 밝혀지지 않고 예. 있는데요. 네. 인천으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할머니와 관계를 물으니까 이 어머니와 아들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네. 그리고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 네. 안 하면서 네. 죄송하다,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죽여달라 이런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 성폭행이나 치정 관련한 살인은 네. 이 사람이 비록 지금 범인이지만 자기 부인과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거든요. 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양심 속에 일말에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말 살해 동기에 대해서 털어놓지 않죠, 지금은. 그러나 프로파일러라든가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고 네. 있습니다. 통해서 정말 직접적인 살해 동기가 뭐냐. 이런 건 추후에 밝혀질 것 같지만 예. 추론을 해보면은 채권 채무 관계도 무시를 못하겠고 또한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예. 치정 관련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치정과 채권 채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또 있을 수 있다는 지금 사후에 일어난 행위들을 보면 치밀한 계획 범행은 아닌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주거지에서 살해를 하고 그 피해자 전무 할머니를 옮길 때 큰 가방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 60, 40cm 정도, 그리고 가방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는 하지 않았다.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 인근 장소에 유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장갑을 벗어 던지거나 또 범행 장소 근방에서 통화를 한 거라든가 네. 이런 걸로 봐서는 단순 무지한 범인이면서 본인은 치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치밀하지 못한 범죄, 단순 무지형 범죄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범행 다음날 그 할머니의 딸하고 또 교회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또 좀 언론을 통해서 예. 통상 그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인터넷 들어가면 또 있거든요. 하지만 네. 그거는 현재 경찰이 그 노하우로 추적하는 수사하는 그건 정통 수사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딸하고도 가깝고 할머니하고도 가까운데 네.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범인의 심리가 회귀 심리가 있어요. 범행 현장에. 그러니까 딸에게 가서 또 교회에 가보고 내가 혹시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나. 수사 또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나. 예. 이런 염탐이나 정황을 탐지하러 왔겠죠. 하지만 바로 결과가 나왔죠. 할머니를 실종 신고하고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다음 날 바로 도피를 해버리죠.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단순 무지한 스타일이다. 뭐 결국 잡긴 했습니다만은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여행 가방 속 할머니 시신이 발견된 그 당시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보면요.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고등학생 2명이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이죠.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예. 근데 이 학생들이 시신 옆에서 1시간 동안이나 경찰을 기다렸다고 해요. 예, 내용이 이겁니다. 예. 사실상 고등학생들은 마네킹 같다. 가방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확실히 얘기는 안 하고 네. 검정 가방이 있는데 담벼락 밑에 그곳에 마네킹 같은 게 있는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신고를 네. 했는데 112 지령실에서 듣기를 습득물 신고, 웬 가방이 놓여 있다라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2 페트롤카를 보냈는데 그러는 와중에 또 다른 곳에서 뭐 위험한 흉기를 들고 노숙자가 행패를 한다. 네. 또 뭐 마트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코드 1이나 코드 2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납치, 살인 사건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득물이니까 조금 있다 가도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현장을 못 가고 나중에는 다시 재신고를 하니까 도보 경찰관을 보냈는데 네. 이 초기 대응, 그러니까 112 지령실이라든가 또 그 파출소 지구대에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3시 7분에 처음에 고등학생들이 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4시 5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런 부분이 좀 매너리즘에 빠진 뭐랄까 다시 신고자로부터 확실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막연하게 가방 얘기를 하니까 분실물 습득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감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직무 감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지금 지경이고 저런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서 범인을 검거하고도 네. 경찰의 성과가 무색해지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기다리다가 중간에 또 한 번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라도 그렇습니다. 좀 빨리 좀 왔으면 사실상 학교에서는 지금 예. 그 고등학생들이 시신 옆에 지금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네. 시신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는 트라우마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죠. 아, 내가 시체 옆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그러면 경찰에 대한 원망, 또 경찰이 잘못 부실 대응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학생들한테 정말 미안한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초기 대응, 모든 사건이 초동 조치가 부실하면 나중에 큰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안전 불감증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112, 요즘 보겠습니다. 112 신고하면 빨리 오시던데. 네, 보통 3분에서 여기 5분 이내에 도착을 여기 하거든요. 왜 그래? 여기만 조금 유별나네요. 네, 그래서 저 부서의 부서장이나 중간 리더들이 굉장히 그 안일하게 아마 생각을 안일한 했던 대응을 거예요. 했던 게 네. 안타깝다 이런 경찰의 생각이 뒷북 듭니다. 수사로 꼽히는 게 또 있습니다. 보시죠. 네. 지난 20일에 잔치집에 간다면서 집을 할머니가 나섰는데 이틀 네.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22일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이 됐죠. 예. 이때 바로 CCTV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시장 상인들 말에 따르면 그 다음 날이 돼서야 경찰이 CCTV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거든요. 네. 이 뒤늦게 네. 요즘 CCTV로 다 잡는데 그렇죠. 지금 먼저 CCTV부터 봐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보면 CCTV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예. 510만 대 정도가 있고 우리는 블랙박스를 빼고 460만 대 정도가 지금 CCTV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은 4초, 또 넓은 지역은 12초에 한 번씩 찍힌다고 합니다. 길을 그 가면요. CCTV가 공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네. 뭐 룰을 어기거나 부적절한 행동,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는 정말 좋은 공기인데 지금 이 CCTV를 빨리 그 확보를 하고 단서를 잡기 위해서 찾았어야 되는데 네. 경찰이 이 부분도 미스테이크다. 왜 그러냐? 그런 신고가 있고 사실 실종 신고 또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네. 이런 CCTV를 확보했다는 부분은 초동 조치가 지구대를 또 포함해서 형사과에서 좀 잘못 대응했다는 질책을 받기 충분하거든요.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CCTV 확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좀 태만해졌다, 늦어졌다 하는 부분은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저 CCTV 화면을 봐도 할머니와 이 정형근의 관계가 좀 친밀한 관계라는 걸 네.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잔치집을 가겠다고 하는데 잔치집이 없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정영근 범인이 유인을 해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 당일날 20일날. 예. 왜 그러냐면 잔치집이 없는 상태에서 옷을 곱게 차려입고 나온 할머니는 분명히 잔치집에 가자고 하는 제의를 받고 갔을 거로 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태가 보면 네. 다정하고 또 팔짱 끼는 모습도 있지 이 않습니까? 할머니가 여기에 지금 정형근을 자꾸 툭툭 치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좀 말다툼이 있는 걸까요? 아,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먼저 가니까, 이렇게 다정스러운 그런 표현 같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저 부분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뭐 오후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예. 동기라든가 또 행태, 행적, 또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연말이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해도 일찍 저물고 예.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가 좀 강력 범죄가 많이 그렇습니다. 발생할 때죠. 연말 연시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예. 보통 구정이나 명절도 있지만 네. 특히 연말 연시에는 그 용돈을 구하기 위한 젊은 그 범인들이 젊은층의 범인들이 우발 범행을 저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특히 MP3를 듣고 밤에 혼자 가는 여성을 노린다라든가 예. 성폭행 또 그 술이 취해서 가는 주치자를 뒤에서 퍽치기를 해서 지갑이라든가 신용카드를 강취를 해서 돈을 인출해가는 방법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 연시에는 특히 술 먹었을 때 빨리 안전하게 이동을 시킨다라든가 예. 또 젊은 부녀자나 그 여자 학생들 이런 부분들은 MP3를 듣고 밤길 으스락하면서 혼자 간다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조심하는 게 범죄 노출을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